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감정노동센터에서는 사업주와 관리자를 위한 안전한 감정노동 일터라는 주제로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과 사례,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감정노동보호법, 그리고 사업주의 의무조치사항, 기업과 기관의 역할, 대처 방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할 저는 돌꽃노동법률사무소의 김유경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 관련해서 다양한 현장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서울시 감정노동센터, 그 시작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6년 1월 서울시에서 제정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그해 11월에 감정노동보호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7년 3월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에서 감정노동 시범사업을 개시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왔고요. 마침내 이제 2018년 10월에 서울시 감정노동센터가 개소를 해서 본격적인 감정노동 보호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노동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은 어떤 노동일까요?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가지 상황에 처한 직원 중에서 어떤 분이 감정노동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큰 소리치고 욕하는 민원인을 웃으면서 응대하고 있는 직원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은 왕이다 라는 현수막을 내건 식당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문을 받고 있는 직원이 있고요. 세 번째 사례는 사내 분위기가 보수적이고 원래 업무 외에 대표의 사적인 일도 스스럼 없이 요청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대표의 개인 텃밭에서 옥수수 수확과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사례는 병원인데요. 아가씨라고 간호사를 부르고 몸을 더듬는 환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거를 놓거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직원, 간호사죠. 이렇게 4명 모두 감정노동자일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직원 1, 2, 4는 감정노동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4번 직원분은 간호사는 성추행까지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원 3은 좀 다르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감정노동은 사람을 응대할 때 그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좀 절제를 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좀 다른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직장 내 괴롭힘은 법이 만들어진 지 1년쯤 됐는데요. 법에서 만들어진 정의를 그대로 읽어보자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중요합니다.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근로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감정노동은 고객이나 승객, 환자, 민원인 등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를 하고 직장 동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해야만 하는 그러한 노동, 노동자, 노동 형태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노동이란 말이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지난 83년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엘리 러셀 혹실드라는 분이 본인의 저서인 통제된 감정이라는 책에서 항공기 승무원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 감정노동이라는 개념과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 30선을 선발한 적이 있는데요. 1위는 항공기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판촉원, 검표원, 고객상담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등의 다양한 직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해본다면 감정노동자는 크게 고객 대면, 고객 비대면, 공공서비스, 돌봄 등 4가지 직종으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고객 대면은 마트, 백화점, 요식업, 그 다음에 항공사 승무원 등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고객 비대면은 말 그대로 고객을 직접 대하진 않지만 콜센터 같은 곳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공서비스는 구청, 동주민센터 직원, 사회복지사 분들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직종은 돌봄인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보육교사님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노동자일까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예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 약 1,800만 명 중에서 감정노동자는 약 740만 명으로 전국의 노동자 10명 중에서 4명이 무려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으로 한정해 보자면 좀 더 많아지는데요. 서울 지역 임금 노동자가 약 520만 명이라고 하면은 이 중에 감정노동자는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260만 명 가량입니다. 여러분의 예상과 얼마나 차이가 나셨을지 궁금한데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감정노동자로 종사하고 계시니까 감정노동자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감정노동보호법, 그리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함께 동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선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감정노동보호 조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서울특별시가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이었고, 이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행보에 중앙정부도 발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중앙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을 위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10월 18일부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하는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가 의무화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로 노동시장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전국의 감정노동자들의 건강한 일터를 보장해주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대해서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감정노동자의 건강장애를 예방을 해야 하고요. 건강장애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노동자가 위에 따른 조치를 요구를 할 경우에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란 본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일시적인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휴게 시간을 연장하거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감정노동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들도 본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또는 음성 안내, 문제 발생 시의 대처 방법을 포함한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요. 건강장애 예방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방금 살펴본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이 법 위에도 감정노동자들이 마주치는 여러 피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른 상황별 활용 가능한 법률을 숙지를 하고 있다면 침착하게 문제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우선은 성적 언동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됩니다. 또 폭행, 폭언, 업무방해 등은 형법이 적용이 되고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한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나아가서 업무와 무관한 장난 전화 등을 한다면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등을 통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조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의 건강장애 과연 감정노동자들만의 책임인가요?
감정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관리하는 사업주 역시 건강한 모범 일터를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의 의무 조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한 노동자 건강장애 예방 조치인데요.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는 폭언 등 금지 요청 문구가 포함된 안내문을 사업장 내에 게시를 하거나 전화 음성 안내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업무 지침 마련 및 정신건강장애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해야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감정노동보호센터에서는 감정노동 권리 보장 교육 및 감정노동 사업주 관리자 교육을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서울노동 아카데미 등을 무료로 개최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 및 기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의 감정노동 보호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도 감정노동 건강장애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노동자의 건강장애 발생 시 보호 조치인데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하거나 휴게 시간을 연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도 모자란다면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만약에 피해자가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주가 법적 조치를 지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사업장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보호 조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기관 사업장 내에 아예 경영방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내부의 설문조사,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감정노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어서는 협력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고객 갈등 최소화를 위한 업무 처리 주량권을 노동자에게 부여를 하고요. 상담 심리센터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합니다. 또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진행되는 무료 심리상담이 있고요. 서울시 감정노동센터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다양한 감정노동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불리한 처우 금지입니다.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해고 또는 인사상의 어떤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관과 사업주의 역할과 대처 방안을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언급했던 전체 임금 노동자 40%의 인구가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급속한 경제 성장에 맞물려서 전체 산업 구조가 변화를 했고 육체노동, 정신노동과 구별되는 감정노동 분야로 점점 무게추가 옮겨간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우리는 감정을 판매, 소비 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즉, 서비스는 매출이다 라는 공식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행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된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실 텐데 고객은 왕이다 라는 말로 규결이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고객의 권리에만 집중할 뿐 일하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정서는 고객과의 상호작용 기간, 감정 표현의 강도 및 다양성, 감정 부조화 등을 날로 치솟게 해서 감정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과도한 모니터링이나 엄격한 통제, 과도한 친절 관우 등이 규칙으로 자리 잡은 반면에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제도는 부재했던 거죠. 그래서 감정노동자의 감정탈진 및 직무 스트레스 등을 막지 못한 결과는 공공행정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아가서 서비스 질이 하락되면 생산성 저하 및 이익 감소로 이어지겠고
기업 기관의 이미지와 품격을 하락시키게 되죠. 또한 감정노동 피해 사후 조치를 위한 비용까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리하게 이끌어낸 서비스가 반드시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실제로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을 대하는 소비자 의식 실태조사 2014년에 이루어진 것인데 노동자의 35%는 고객이 과도한 서비스를 하는 게 불편하다라고 한 적이 있고요. 67%의 고객은 과도한 친절을 겪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제프리 페퍼라는 저자가 쓴 숨겨진 힘이라는 책에서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이 가치 중심 경영 시스템에 달려 있고 인간 존중의 회사의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직원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중시하는 것이 기업 성공의 열쇠라는 것이죠. 최근 중국의 택배 회사 중에 한 군데서 뺨을 맞은 직원을 보호하는 CEO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는데요. 사업주들과 기관은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를 목표로 워라밸, 워커밸을 지킬 수 있도록 직원을 존중, 보호하는 경영을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기업과 기관은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한 A병원의 감정 노동자 보호 방안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감정 노동자 건강보호 10계명 등을 내세워서 사업주와 중간관리자의 인식의 변화부터 촉구를 했고요. 사업주 인식이 직원 보호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감정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 병원에서는 직원복지 전담 부서인 근로복지계를 신설을 해서 직원보호 프로세스 구축 및 피해 직원 법적 대응 지원에도 나섰고요. 직원 설문조사에 따른 매뉴얼 제작 그리고 직원 교육도 시행을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셀프 심신 힐링 뇌교육, 스트레칭 인증 영상, 내부 공모전, 캠페인 개최, 추가 소통 채널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감정노동 보호 컨설팅을 시행해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을 선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사례는 한국능률협회가 우수한 콜센터로 인정한 비고객센터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상담사의 만족도가 높아야 서비스의 품질도 높다는 운영 기조 아래서 욕설, 성희롱 등 사건 발생 시에 즉시 ARS로 전환하는 보호 프로세스를 구축을 했고요. 직원의 업무 난이도에 따른 특화 교육 체계 개발과 동영상 강의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특히 동영상 강의는 선발된 강사가 실제 현장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강의 안마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언급한 동영상 강의처럼 감정 노동자들에게 대면 업무 시 생길 돌발 상황을 예방할 매뉴얼을 숙지하게 한다면 스스로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권리를 보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직업건강 가이드 프로세스로 대면 업무와 비대면 업무에 맞는 대응 절차 샘플을 개발해서 사업장 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무리한 요구 시 업무 규정을 설명하는 것, 단호하게 중지 요청을 하는 것, 그리고 법적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하는 것, 전담자로 교체해서 응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해외 각국은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아예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직원 특성을 고려해서 업무에 배정하고 의사소통 능력과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호주는 어떨까요? 직원에게 업무 재량권과 감정적 요구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등 감정 노동자를 위한 6가지 예방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캐나다는 직장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대응 방법을 소개하고 고객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서울시 감정노동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휴식 보장 및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적절한 직무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의무 등을 지원하는 등 감정 노동자분들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모범 일터는 감정 노동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미룰 수는 없으며 반드시 사업주 관리자가
동참해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일터에서 감정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모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